김선선 애착 유형 테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새벽 2시고요. 퇴근한 지 한 30분 정도 됐는데 뭐 좀 하다가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참고로 김선선의 애착 유형의 역사라고 해야 되나? 꽤나 오래전부터 했어요. 22살? 23살? 대학생 때 대학교에서 유료로 하는 테스트를 학생들에 한해서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하는 혜택들이 있었어요. 제가 제 대학교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서 주는 혜택들은 야무지게 다 챙겨 먹는 대학생 중 하나였단 말이죠. 오히려 그랬을 수도 있어. 반발심에 대학교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오히려 여기 있는 건 내가 다 해먹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 MBTI 테스트도 지금도 유료 버전 있죠. 그때 당시에 또 유료 버전이 있었어요. 애니어그램도 유료 버전이 있고 애착 유형도 유료 버전이 있었고 직업 관련된 테스트도 여러 개 엄청 많았어요. 어쨌든 학교를 통해서 무료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나온 결과가 놀랍게도 혼란형이라고 부르죠. 공포 회피형이 나오는 거예요. 대학생 때 그때 딱 결과 받았을 때도 어쩌라고 돼. 이게 끝이 났었는데 20대 중후반쯤에 제가 또 테스트를 했는데 또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무력한 거야. 무기력해지는 거야, 사람이. 평생 바꿀 수 없는 거야.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죽은 고시처럼 따라다녔죠. 저희 꼬리표였는데 최근에 마음 상태에 대해서 너무 체크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병원 가서도 체크를 하지만 병원에서는 자꾸 선생님이 많이 괜찮아졌다,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못 믿죠? 하면서도 좀 내심 그런가 해가지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간이 심리 테스트들을 좀 하고 있다가 나 오랜만에 애착 유형 테스트를 해볼까 했는데 6월에 안정형이 나온 거예요. 내 인생에 안정형이 나온다고? 믿기지 않아. 또 안 믿었죠. 그리고 까먹고 살다가 7월 어느 날에 애착 유형 테스트, 근데 제가 했던 것보다 더 간이 형태로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안정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해보려고요. 근데 이번에도 안정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또 모르죠. 20대 초반에 애착 유형 테스트 결과를 봤을 때 내가 느꼈던 그 무력감, 변할 수 없는 평생의 꼬리표를 내가 내 몸에 장착한 그 느낌. 20대 후반에도 나는 꽤나 많은 관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거에 대한 그 무력감. 그래서 굉장히 나는 평생 미숙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 여전히 미숙의 단계지만 이건가? 약간의 갈피를 좀 느끼고 있어요. 아직 잡진 못했거든요. 근데 그 어렴풋이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당연한 거지만 공짜 테스트 할 거고요. 1이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 내가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지 않다. 전혀 아닙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습관이긴 하거든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그게 진짜 맞아? 좋아하는 감정이 맞아? 행복한 감정이 맞아? 이게 긍정적인 감정들은 굉장히 느슨하고 모호하고 안개 같아서 그래서 이게 맞을까?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려고 하는 습관이 좀 생겼어요. 왜냐면 계속 내가 우울해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좀 현실 도피하고 싶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부정적인 감정은 명료하게 딱 파악이 돼. 슬프고 화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이 꼴도 보기 싫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왜냐면 부정적인 감정들은 뾰족뾰족해서 내가 굳이 흐린 눈을 보려고 해도 또렷해, 명료해. 왜 그럴까? 어쨌든 저는 그 호감이 인지 아닌지까지는 오래 걸리거든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호감이다. 나 저 사람 좋아한다 라고 딱 내가 스스로 결론이 난 순간부터는요. 보여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호감을 표현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스타일입니다. 전화하고 싶고 전화합니다. 보고 싶으면 좀 달려갑니다. 2시간 넘는 버스 타고 막 가고 막 난리 납니다.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호감이다, 좋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직진뿐. 나는 버림받는 것이 두렵다. 두렵지 않습니다. 중학생 때까지는 좀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버림받는 것이 두렵다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존중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슬픔이 더 컸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꺼려진다. 아니요? 이건 전혀 아니네. 전혀 아니다. 근데 이상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건 꺼려지는데 애당초 이상한 사람들과는 가까워지지 않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나는 대인관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한다. 아니요. 근데 전혀 아니다는 아니지. 제가 좀 인간관계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거는 어렵지만 많이 걱정한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더 아직 체득하진 않았는데 알 것 같아요.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어려운 건 내가 혼자 추측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면 돼. 물어보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많이 걱정하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친해지려고 다가올 때 꺼려하는 나를 발견한다. 아니야? 안 꺼려하는데? 응. 나랑 친해지고 싶나 보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만큼 그들이 나에게 주지 않을까봐 걱정한다. 전혀 아닙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조금 다르긴 하지. 남자친구가 나는 특별하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욕구,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당연히 있잖아요. 연인 사이에 나는 그냥 네 눈에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사람이어야 돼. 라는 그 특별함. 그게 우리 연인 사이에서의 기본적으로 서로 갖고 있어야 되는 태도잖아. 내 눈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어도 그 남자만은 딱 스포트라이트 핀 조명이 딱 내려앉은 것처럼 보여야지. 근데 또 그런 감정을 드는 게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멀리서도 그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야 너도 나한테 그랬으면 좋겠어 하는 건 있긴 한데 내가 5만 썼으니까 너도 5만 써야 돼. 너한테 5시간 썼으니까 너 나한테 5시간 써야 돼. 그런 거 오히려 계산하는 사람? 바로 너무 싫습니다. 친구 사이는 오히려 계산은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돈 계산은. 근데 그걸 머릿속에서 얘가 하고 있으면 싫어. 어차피 우리 오늘 모임 다 끝나고 알아서 잘 계산해서 줄 건데 머릿속에서 근데 내가 방금 3만 원 썼는데 왜 쟤는 3만 원 안 쓰지? 하는 그 표정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래 그러면 그냥 내가 3만 원 더 쓰고 말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렇게 계산하는 표정을 보는 것보다 그냥 내가 돈을 더 쓰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다른 사람이 나와 매우 가까워지려 하는 것이 불편하다. 아니? 매우 가까워지려고 하는 걸 불편해하진 않아요. 오히려 진짜 감사하죠. 왜냐 나는 매우 가까워지려고 한다는 게 나에게 그만한 감정을 느꼈다는 거잖아.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럴까 봐 걱정한다. 아니요. 오히려 조금 더 이상한 감정이긴 한데 제가 사랑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이유가 저한테 지금은 사랑이 어쩔 수 없다거든요.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덧붙인다고 하지만 근데 제가 느끼는 그 어쩔 수 없다는 내가 이 사람을 이미 좋아하고 사랑한다 느끼는데 이 사람이 날 등 돌리고 떠난다? 그러면 나는 그 뒷모습까지도 내가 사랑할 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사랑할 각오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잃을까봐 걱정하진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 전혀 아니다는 아니야. 마음을 여는 게 편안하지 않다기보다 마음을 여는 과정에서 표현이 얼만큼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 정도를 몰라. 0 아니면 100의 삶을 살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의 그 감정 표현을 0 아니면 100인 게 아닌 20도 줄 줄 알아야 되고 30도 줄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20으로 30으로 하는 게 뭔데? 그게 뭐지? 내가 감정 표현을 안 하고 있다. 0인 순간이 있지만 그게 너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뜻은 아닌데? 그런데 그게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10의 표현도 줄 줄 알아야 되고 20의 표현도 줄 줄 알아야 돼. 모든 사람이 내가 100을 줬을 때 100을 받는 상황이지 않아. 마음을 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주는 거. 근데 인지만 됐지 노력하는 과정이라 체득이 안 됐어요. 네, 아직 제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만큼 상대방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아니, 호의는 그냥 줍니다. 나는 상대방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근데 이거 그냥 아니다로 할게. 너무 전혀 아니다만 하니까. 나는 상대방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 아닌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지면 예민해진다. 아닌 것 같아. 나는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디폴트 값이 혼자거든요. 가끔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혼자로 태어난 사람은 개인적이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다. 개인주의적 성향을 띈다. 그거를 개인주의적 성향을 인정받으려면 정말 오히려 더 많은 관계에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저 이게 20 후반에 알았어요.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이기적인 사람일 뿐이야.
근데 너가 진짜 개인주의적인 걸 인정받으려면 관계에 에너지 좀 쏟아야 돼. 잘 쏟아야 돼.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렵진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정확히는 제 생각을 말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 여러 차례 다듬어지고 퇴고하고 퇴고했기 때문에 얘기해도 문제가 없어요, 저는. 하지만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 아까 말했죠. 0 아니면 100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20, 30, 40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 너무 서툴고 어려워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저의 단점들 있잖아요. 약점들. 이야기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사실 이런 약점을 갖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한 거야 라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서워. 어떡하지? 할 때 갑자기 상대방이 너 말해. 지금 말해야 돼. 하는 순간에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뿌잉 말하는 게 무서워 라는 표현까진 가능하게 됐죠. 네. 예전에는 말하는 게 무섭다는 말도 못하고 정신을 못 차렸죠. 내 경험 속에서는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지나치게 가까워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 아니?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주 확인하고 싶지 않은데? 확인하지 않아도 알게 되던데? 근데 그게 있어요. 사람마다 그 자신의 결핍이나 약점을 사랑의 언어로 쓴다는 거 아세요? 저 최근에 제 자신을 보고 느꼈어요. 저는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게 제 평생 숙제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해요. 내가 그렇다고 이 사람이 엄마가 돼버리는 건 싫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거 이야기 잠깐 해줄게. 어떤 타로집에 들어갔어. 너무 한기가 서려 있고 테이블에 5개 있는데 그중에 가운데 테이블에 6만 앉아 계시고 햇빛에 등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테이블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먼지만 있고 그리고 불빛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현관등을 하나도 안 켜시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 겨울이라서 서늘하게 햇빛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겨울 햇빛은 파란색인 거 아세요? 그 파란색만 받고 계신 거예요. 여성분 한 분이. 뭐지? 그때 제가 아마 제 인생 첫 타로였을 거예요. 그래서 더 기억하는데 제 타로 카드 딱 보더니 저한테 갑자기 너 지금 연락한 사람 3명이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제가 연락한 사람이 3명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썸남이 있었어. 근데 그 오빠가 진짜 애매하게 행동하고 진짜 좀 답답하게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데이트도 두루뭉술하게 하고 연락은 하는데 연락만 하고 막 뭐지? 근데 저도 잘 모르니까 이게 맞나? 하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긴 지 하루 이틀? 근데 그 오빠 때문에 타로를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오빠랑 연락이 끊기기 한 2, 3주 전에 어떤 오빠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썸썸 나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하면서. 근데 저는 진짜 도와달라는 줄 알고 도와주다가 연락이 좀 이어졌던 건데 그게 저는 그런 기류의 연락이라고 생각을 못했죠. 왜냐 업무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업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업무라고 하긴 그렇지 대학생이니까. 근데 또 그러다가 또 어떤 오빠가 연락을 했어요. 너 이거 있냐? 였나? 뭐 파일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이어지더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 그게 한 2주 정도였던 거야. 그때 타로 아주머니가 너 연락한 3명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설마 그 오빠들과 대화하는 게 지금 나 연락으로 쳐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나 이거 행동 조심해야겠다. 그냥 답장하니까 난 답장한 건데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다. 근데 타로 아주머니가 근데 어차피 그 오빠들 그 셋 중에 2명은 너 찔러보는 거라서 그냥 흐지부지 되는데 나머지 1명 있지? 너 이 남자랑 연애하면 너 엄마 된다? 딱 진짜 이 한마디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 꽂힌 거예요. 저도 그때까지도 연애에서 엄마가 된다거나 아빠가 된다는 그 개념이 없었거든요. 무슨 말이지? 오빠인데 내가 어떻게 엄마가 돼? 이것도 말이 다 이해가 안 가가지고 네 했는데 타로 아주머니가 더 소름 끼쳐. 그 타로 카드 정리하면서 근데 너 내가 이렇게 말해도 사귈 거잖아. 이러시는 거. 그냥 더 이상 접점이 없고 했는데 어떻게 뭐 사겨? 그래서 그냥 몰라요. 나는 이제 나오면서도 그냥 아다리가 맞았나? 그랬었는데 놀랍게도 6개월인가 7개월 뒤 그 오빠랑 어떻게 연락하게 돼서 어떻게 하다가 사귀게 됐고 사귀는 내내 제가 엄마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제가 1부터 10까지 다 챙기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 얘기를 왜 한 거야? 나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건데 왜 이 얘기를 한 거야 나? 지금 새벽 3시를 달려가고 있거든요. 갑자기 혼란스럽네? 일단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많이 좋아해 줄 것을 강요한다.
아니? 근데 전혀 아니다라는 안 할게요. 왜냐면 강요하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 살면서. 그러니까 미래의 나를 위해서 아니다로 할게. 나를 많이 좋아해줬으면 좋겠지. 희망사항은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반대로 강요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주홍고시가 따라다니잖아요, 제가. 나는 사랑을 좀 못해. 서툴러, 미숙해.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사랑을 해줘 할 때가 있었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연상이고 좀 관계적으로는 좀 더 성숙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사랑의 표현이지 않을까? 저게 정말 정답이지 않을까? 나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나보다 정답일 확률이 있으니까 저기에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연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저는 강요 안 합니다. 강요를 어떻게 해? 그리고 지금 내 감정을 20, 30, 40 이렇게 적정하게 표현하는 것도 꽤나 숙제처럼 느껴지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꺼려진다. 아, 이거는 매우 그렇다죠. 꺼려진다기보다는 어려워한다죠. 비슷한 느낌이지만 도와주세요. 도와줘. 이 말을 저희 최대 숙제는 남자친구, 애인한테 하는 거예요. 오빠 나 좀 도와줘. 이 말을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다음번 남자친구한테 해볼게요. 가족들은 제가 이런 말을 잘 못하는 걸 알아서 먼저 알아서 도와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족들이니까 해주는 거고 또 저는 거기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인간이긴 하지만 그건 가족이니까. 근데 친구들은 조금 더 어려운 인간관계잖아요. 가족보다는. 물론 가족이 쉬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가족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제 인간관계. 일반적으로 인간관계가 가족보다는 친구가 조금 더 어렵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었지만. 근데 친구들한테 지금 너 도와줘 라고는 말한 적은 없지만 왱 하고 나 지금 무서워.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건 조금 고통스러워. 이런 표현들도 원래 안 했는데 해요. 네. 합니다. 이것도 저한테는 엄청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것 중에 한 단계였거든요. 제 마음속에서는. 야금야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 나는 버림받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아유 근데 자꾸 똑같은 항목들이 반복되네.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불안해진다. 남자친구가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으면 불안해지긴 할 것 같아.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 새끼가 애지중지해달라는 말은 안 했어. 저는 공주님 취급하는 걸 원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무관심한다? 어떻게 나를 무관심할 수 있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 나는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한다. 옛날에는 그렇다였어요. 저는 공유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공유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여러 차례 관계를 맺으면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저는 이제 신뢰를 가장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뢰라는 건 이 상대방을 내가 보지 않고 있어도 믿는 거야. 이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해줬던 말인데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야. 신뢰는 그건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그건 둘 사이에 사소한 약간 전 신뢰를 크로와상 같은 빵으로 좀 비유를 하는데 진짜 얇은 빵피를 이렇게 겹겹이 해서 뭐 300겹, 400겹 해야 맛있는 프랑스 크로와상이 되잖아. 그렇게 맛있는 크로와상을 만들려면 얇게 레이어링을 계속 해줘야 돼. 근데 그 얇게 하는 건 내 눈에는 너무 사소한 일상 공유일 수도 있어도 그게 나중에는 맛있는 크로와상이 된단 말이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촘촘하게 쌓여서 그렇게 촘촘하게 쌓인 지층은 함부로 무너지지 않아. 진짜 그 상대방이 바람피고 불륜 저지르고 딴 여자랑 연락하고 이지랄 떠는 거 아니고서는 근데 그거는 신뢰를 깨는 것도 신뢰를 깨는 거지만 일단 관계를 깨겠다는 소리잖아. 나는 이 관계를 깨겠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은 당연히 신뢰는 기본적으로 같이 깨지는 거니까 싫어. 너무 싫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 사람한테 신뢰를 쌓으려면 사소한 것들도 잘 레이어링을 해야 하는데 그게 보통은 일상 공유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몰랐어요. 왜 상대방들이 나한테 자꾸 그 연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하지만 알게 됐죠.
이게 신뢰를 만드는 것 중에 첫 단계구나.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선서는 그때 밥 먹어. 선서는 그때 퇴근해. 지금 연락 없다고? 근데 아마 아까 뭐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럼 그 다음에 이거 하거든? 그거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저는 그런 관계를 몇 번 경험을 했을 때 너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고 남들이 말하는 그 권태로운 연애 있죠. 지지부진한 연애라고 할 수 있는데 전 그 순간에 진짜 연애를 하고 있다 생각을 들었어요. 상대방이 뭘 하는지도 알지만 상대방이 내가 뭘 하는지도 알았을 때 그 안정감이 누군가는 권태로울 수 있어도 나 진짜 연애한다.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그거 진짜 좀 좋았어. 제가 지향하는 연애가 그런 거라는 것도 느꼈고 제가 이게 남자친구한테는 그래서 열심히 하거든요. 남자친구가 아니라 썸남한테도 해야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썸남한테 막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건 아닌데 내 생활 루틴은 이런 거고 난 지금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이런 행동으로 좀 보여줄게. 우리가 신뢰를 쌓는 관계가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잖아. 썸이라는 게. 하지만 그럼에도 호감이 있으니까 연락을 하는 거잖아. 나는 그 호감의 단계에서 해야 한다. 그래야 그 상대방도 확신을 갖고 행동을 한다는 거 최근에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왜 몰랐냐면 전 지금까지 썸의 단계를 확실하게 겪고 연애를 한 게 아니라 아는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꼽혀서 그래서 우리 연애하자 선언하고 연애를 했던 사이라서. 하지만 이게 이제는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되게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한다. 매우 그렇다 지금. 어떡해. 나는 이거를 내가 고쳐야 되는 건지 아직도 몰라. 그러니까 더 문제야.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주변 관계에 나랑 밀접한 사람들한테 도와달라는 말 안 하는 거 너무 속상해. 마음 아파. 라는 이야기 들으면 저는 또 마음이 아픈데 이거를 내가 도움을 왜 요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나 혼자 힘들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그리고 내가 힘든 거를 이야기하는 게 내 약점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 그 약점을 보이면 상대방이 내 약점을 갖고 쥐고 흔들까 봐 불안한가 봐. 근데 안 그러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은 어떤 누구든 제가 약점 말할 때 그 약점 가지고 저를 쥐고 흔들 사람 한 명 없단 말이에요. 나를 처하게 만들 사람들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데도 좀 어렵네? 그러게 왜 그러지? 좀 이상한데? 그런 확신이 있는데도. 근데 예전에 제가 약점을 얘기했을 때 쥐고 흔든 건 아닌데 제 인생의 중심에 제가 있잖아요 원래. 근데 그거를 중심에 있지 않게끔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일부러 가스라이팅하고 막 그랬던 게 아니라 좀 묘한데 너무 미숙하게 나를 도와주려다가 그랬어.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나도 너무 서투니까 내가 내 중심을 그냥 남에게 양도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뺏긴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좀 흔들었던 게 있어가지고 좀 무서워하죠.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을 때 나는 그냥 그렇구나.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만큼 가까워지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된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다로 하자. 내가 원하는 것도 엄청나게 원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옆에 있기 이 정도인데 나는 상대방에게 위로 조언 또는 도움을 청하는 거 꺼려한다. 이거 매우 그렇다 가자. 근데 조언은 진짜 자주 들어요. 도움 요청은 또 안 하는데 조언은 진짜 많이 들어요. 특히 제가 어떤 주제가 꽂혔어요. 근데 나는 내 인생에서 경험해본 거는 5가지야. 근데 다른 사람한테 들으면 그 경험이 6가지가 되고 7가지가 되고 이렇게 좀 타인의 경험을 듣는 게 저도 조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는 이랬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경험으로 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은 거는 경험이 아니에요. 인터넷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진짜로 있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면 불안해진다. 근데 거절하면 좀 불안해지지 않아? 이게 이 상대방이 애착 대상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게 거절하면 불안하다는 그 감정을 내가 지금 염두하고 있으니까 전 그렇다로 해야 돼. 상대방이 나에게 불만을 표현할 때 나 자신이 정말 어떤 불만을 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싫어질 수도 있겠지. 근데 정말 싫어지진 않는데 저는 저를 정말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좋아한다가 디포트 값이라서 정말 싫어할 수가 없어요. 잠깐 그 자책할 때는 싫어지지. 그리고 자책할 때는 나를 싫어해야 돼. 나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자책이 되지. 반성을 하지. 나는 위로와 확신을 비롯한 많은 일들을 상대방이 의지. 근데 뭐 비슷한 말을 들으니까 반복되지? 위로와 확신이 비롯한 많은. 그냥 그렇다 할게. 그렇다. 상대방이 나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때 나는 기분 나빠진다. 아니, 잘 보냈어. 검사 결과 완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당신은 안정형입니다. 안정형은 자신은 가치 있고 사랑받을만 하며 타인 역시 자신이 원한다면 반응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뭐시기 저시기입니다.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그래프가 좋아요.
이 그래프가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회피형 하면은 일관되게 회피하는 사람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불안형 하면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일관되게 불안한 사람처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불안이 높아질 때도 있고 회피를 많이 할 때도 있는데, 이게 마치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를 이 그래프가 알려준 거야. 그래서 그 전에 나는 불안하면 불안한 사람, 회피하면 회피하는 사람, 진짜 낙인 찍힌다 생각해서, 내가 실제로 내 주홍글씨를 생각한 것처럼 나는 공포회피형이야, 그래서 안정적인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그렇게 딱 고정값으로 여겼는데, 사실 불안과 회피는 변수였다는 거. 그게 나한테 얼마나 내 족쇄를 가볍게 하는지. 그리고 이 테스트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한번 가볍게 만들어준 영상과 책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책이었어요. 사랑의 생애라는 책인데, 이승우 작가님, 성함이 이승우가 맞을 건데, 다양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적으셨는데, 약간 그 소설 스타일이 알랭드 보통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소설은 소설답게 철학서는 철학서답게, 소설인데 왜 철학서처럼 쓰느냐 이 말이야. 그런 화법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사랑의 생애는 두 번째 장인가 세 번째 장인가부터 제 심장을 뛰게 해서, 제가 어려워하는 화법인 거죠 사실, 철학서 말투? 근데도 하루 이틀도 안 돼서 다 읽었어요. 정확히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심장이 뛰었냐면, 최근 몇 년 동안 제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많이 했던 말인데, 난 지금 사랑할 자격이 없어. 나 지금 사랑할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사랑하기엔 내가 갖고 있는 패가 없어. 제가 실제로 했던 말이에요. 나는 상대방한테 보여줄 패가 없다고. 그 패는 직업, 돈, 모시기, 저시기, 제가 갖고 있는 조건들을 말한 거였고, 제 주변 사람들 존나 답답하죠. 아, 그런 거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근데 제가 진짜 거기에 엄청 막 빠져있을 때가 있었어요. 뭘 믿고 사랑을 해?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 이 말이야.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사랑할 자격을 하나하나 다 갖춰야지만이 사랑하는 게 아니다. 사랑의 자격은 언제 주어지냐면, 너가 그냥 저 사람에게 사랑을 빠지면 넌 사랑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다. 나는 단락이 있어요. 내가 돈이 있어야 돼, 내가 뭐가 더 있어야 돼, 뭐가 더 있어야 돼 하면서 자격을 갖춰야지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인 게 아닌 거야. 사랑이 와야지 사랑할 자격이 된 사람인 거야. 거기서 저는 두 가지의 감정을 느꼈죠. 첫 번째는 해방감. 아, 나는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두 번째는, 와, 더 어렵긴 해. 사랑을 느껴야지만이 사랑할 자격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먼저라는 게. 그래서 다르게 생각했지. 아, 나는 사랑의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연애의 자격이 없는 거구나. 다시 돌고 돌아 제자리로. 나는 어떠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닌 적이 있었어. 전 그때 그게 정말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상대방에게 그렇게 다 맞추는 게.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서 동시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게 진짜 건강한 건데, 미숙하게 나도 못했고 그 상대방도 못했고, 좀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없을 때 연애라는 관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사랑의 자격이 아니라 연애의 자격으로 바뀌었다. 근데 어쨌든 좀 마음속에 좀 어느 부분이 좀 가벼워지긴 했어요. 이 책 뭐지? 하고 있을 때 세상은 진짜로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걸 갖다 준다. 그러니까 이게 뭐 끌어당기면 법칙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세상은 내가 이런 것들에 관심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알고 싶다라고 할 때마다 알고리즘으로 적재적소 나한테 던져줬거든. 이게 끌어당김이야 아니면 알고리즘이 신인 거야? 어쨌든 저는 제가 어떤 거를 하나 몰입하고 있을 때 세상이 그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내가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사랑이란 오케이. 그러면 연애란, 이 관계라는 건 회피형이면 회피형이고 불안형이면 불안형이고, 안정형들은 계속해서 불안형의 그 불안을 받아내야 되고 회피를 받아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안정형은 그냥 안정형끼리 사귀면 안 돼? 근데 사실 그럴 수 없잖아요. 나는 고정값인데 상대방은 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은 안정형일 수도 있지만 불안형일 수도 있고 회피형일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거잖아 사실. 물론 그 전에 뭐 전조 증상이 있다더니 어떠더니 하는데, 그건 진짜 모른다? 애착 유형이란 건 애착이야.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애착이 형성됐을 때 나오는 거라고. 전제 조건이 그거야. 사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안형이고 회피형이고 이게 보이는 게 아니야. 사귀는 걸로 보이는 게 아니야. 사귄다고 다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애착이 형성이 됐을 때가 기준이라고. 근데 이미 애착이 형성이 됐는데 내 남자가 불안형이고 회피형이라고 해서 바로 헤어질 수 있어요? 님들 그거 가능함? 전 바로 단칼에 자르고 헤어질 수 있는 사람 중에 애착이 형성된 사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 안 된다고는 안 할게. 100% 아니라고 안 할게. 근데 대다수가 못할 거야. 애착이 형성이 됐는데. 애착이 형성된 윗돌이마저도 못 버리는데 뭔 소리지? 그런데 여러 차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을 때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떠날 수는 있지. 하지만 바로 다 초장에 단칼을 자르고 간다? 그럴 수 없을 거야. 왜냐면 모두가 각자가 미숙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단칼을 자르고 가버린다? 그 뜻은 내가 미숙한 걸 보였을 때 상대방도 단칼을 자르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 고쳐 쓰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검은머리 치면서 고쳐 쓰는 거 아닌데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해볼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걸 기회라고 하고, 기회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야. 근데 그 기회를 줄 때는 각오를 해야지. 상대방의 단칼에 당연히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기회를 주는 거. 근데 물론 이거는 뭐 사랑하는 사이, 애착이 형성된 관계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나랑 너랑 그런 관계 아닌데 걔가 막 불안에 떨고 회피를 한다? 조언도 들을 필요가 없잖아. 애착이 형성된 관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말을 하면서도 좀 두루뭉술해요.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공포 회피형이다라는 주은골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이 마치 자기 합리화 같거든. 사람들이 뭐 회피형 주워다 쓰지 말라 그러는데 진짜 그 사람이 회피형인지 아닌지도 봐야 되고, 저는 제가 불안형을 만났을 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회피형도 만나봤어. 힘들어. 왜냐면 일단 내가 안정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힘들었던 거 맞아. 근데 불안형이 좀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진짜 다 정답 같아. 사실 정답 아니잖아. 근데 정답 같아. 왜냐면 그 사람들은 사랑을 빌미로 이야기를 하거든. 사랑을 인질로 잡거든. 사랑하면 해야지라고 하거든. 회피는 사랑이냐고 물어보기 전에 이미 떠났기 때문에 뭐지? 뭐지? 어디 갔음? 저게 미아핑족. 근데 불안형은 사랑을 인지로 잡아서 저는 좀 더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 경험이니까 그런 건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회피형을 두둔하고 불안형을 처단해야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둘 다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사람이 100% 안정형일 거라는 보장은 없는데, 제가 애착이 형성된 사람이, 이 사람이 불안도 있고 회피도 있고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엄마가 돼서, 아빠가 돼서 뒷바라지 하세요, 사람 고쳐 쓰세요, 이런 말로 들리는 것까봐 조심하지만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나의 이 생각들을 누군가가 좀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멋있는 사람이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뭉글뭉글한 감정으로 있었어요. 이 인스타그램을 떠도는 이 사랑 조언들이 정답이 아닐 텐데, 이게 너무 손해보지 마세요의 대답들인 거예요. 사랑이고 애정이라는 건 5대5가 없어. 내가 7일 때가 있고 상대방이 3일 때 있어. 하지만 또 내가 3일 때가 있으면 또 상대방이 7일 때가 있어. 근데 그냥 다 떠나서 내가 그냥 7을 주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손해를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연애 서툴지만 7로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서툴러서 내가 하는 것들이 7처럼 안 느껴질 수 있어도 최선의 7 이상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쭐해지고 거만해지고 내가 이 관계에 좀 갑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 내가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하네? 그럼 좀 저는 거기서 마음이 점점 씻는 것 같아요. 내가 주는 거를 당연시 여기는 거?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기분 좋아 원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애정을 막 주고 막 집중해주고 하면 기분 좋은데, 내가 고삐로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뭔가 그렇게 하면 뭐지? 얘는 연애를 할 마음이 아닌가 본데? 연애를 할 마음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비즈니스는 3을 주고 4를 줘서 7을 내가 이득을 얻는 게, 그런 게 뭐 비즈니스라며? 쥐뿔도 모르지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연애가 아니라? 강철의 연구소에서 좀 봐야겠어, 그런 녀석들. 그래서 막 이런 거 조금 막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알고리즘으로 알랭드 보통 영상이 떴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이 세상에 완벽한 짝꿍은 없어. 상대방도 어딘가 미숙하고 서툴고 너도 어딘가 미숙하고 서툴러. 그런데 그거를 서로가 알고 시작하는 게 관계야. 그게 당연한 거야. 인터넷에 떠드는 완벽한 짝꿍, 완벽한 소울메이트 없어, 이 세상에. 거기서 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근데 거기서 플러스로 알랭드 보통은 더 멋진 조언을 주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미숙하고 서툴다고 다 연애하고 관계를 맺는 건 아니야. 만약에 나는 이럴 때 좀 불안이 느끼고 이럴 때 좀 회피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너가 솔직하게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응? 너 진짜 이상하다, 난 그런 거 없는데 하면서 너를 조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마치 자기는 그런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말고 빨리 도망가세요 라고 하는 게
엉망진창이어도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관계가 보통의 관계인데 오히려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이 하는 그 남자, 그 여자 빨리 도망치셈. 그 사람은 안 돼. 라고 딱 그 가이드라인도 확실하게 주는 것도 좋았어. 거기서도 너무 좋았어. 맞아. 이런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있어야지. 기준이 있어야지. 감동의 영상. 저 2026년 올해 영상 3 안에 들어가요. 2하고 3 아직 발견도 못했어요. 압도적 1위, 압도적 올리 1이에요 지금. 와, 역시 천재는 달라. 천재는 진짜 달라. 아일랜드 보통 영상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오케이, 상대가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내가 어딘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안정형이 와주면 땡큐지만 그거는 뭐 랜덤 값인 거야. 근데 봐봐, 그러면 고정값은 나잖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잖아. 내 인생에서 내가 연애를 하는 거니까. 그럼 나는 나를 파악할 수는 있잖아. 그때부터 제가 딱 생각을 했던 것들이 뭐냐면 내가 언제 불안을 느끼는지, 내가 언제 회피하고 싶은지, 내가 언제 둘 다 오는지, 내가 언제 안정감을 느끼는지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근데 좀 혼합돼 있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불안이랑 관계를 맺었을 때 느끼는 불안이랑 내 인생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메모는 엉망진창으로 섞여 있긴 해요. 왜냐면 아직 불안과 회피까지도 그 카테고리를 세분화해서 나눌 정도는 아니고 일단 적는 게 중요했거든요. 왜냐? 난 내가 언제 불안이 높아지는지, 언제 회피하고 싶은지 알고 있고 싶어.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른 나의 관계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다음번 남자친구에게도 난 상처 주고 싶지 않아. 너 덜 불안하고 좀 안정형에 가까우니까 내 불안 받아줘야 돼. 이거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상처를 주는 게 전제 조건이 돼. 걔가 안정형이냐 이유만으로 내 불안을 다 받아줘야 돼?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주고 싶은 거지 내 불안을 받아내는 어떤 감정 쓰레기통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려면 내가 불안이 높아지는 순간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 내가 회피하고 싶은 순간들 내가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저는 제가 회피하고 싶은 순간들 다 알고 불안을 느낀 순간들 좀 알긴 아는데 그게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거랑 텍스트로 정확하게 적는 거랑 또 달라요. 텍스트 적는 순간에 그 불안을 느낀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인지가 확실히 돼요. 내가 내 불안이 언제 스위치 온이 되고 그리고 스위치 온된 불안이 언제 높아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원인을 그냥 상대방한테 전가시키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내 불안이 언제 생기는지를 텍스트로 적어놔. 100% 컨트롤 못할 거 알아. 그래도 상대방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 불안을 느꼈을 때 왜 느끼는지 알고 불안이 높아졌을 때 인식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상대방을 파악하는 건, 분석하는 건 그 상대방이 생기고 나랑 애착이 생겼을 때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거는 알 수 없잖아. 난 지금 상대가 없으니까. 이 미지수잖아. 굳이 미지수에 내가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어. 고정값이 나에게 투자를 해야지. 내가 나중에 상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은 괜찮고 어떤 부분은 별로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연애의 재미가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진짜 재미를 느꼈던 그 안정적인 느낌은 사실 그 전에 수천 번의 엎치락 뒤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정감을 느꼈던 거고 더 진짜 재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연애는 뭐 엎치락 뒤치락을 졸라 해야 되는 거죠. 하긴 해야 돼. 엎치락 뒤치락을 할 때 내가 나의 불안을 언제 느끼고 회피를 언제 하는지를 조금 더 알면 재밌어지는 거야. 연애는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꼭 그 인간적 성숙,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 나의 또 다른 모습을 알기 위해 꼭 그런 식으로 연애를 해야 하나? 연애는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물론 저도 좀 진지하게 다가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재밌으면 장땡. 그래서 뭐 그랬습니다. 그 과정들이 모든 게 다 성숙할 거라는 보장은 아니에요. 미숙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해소하려고 하고 미숙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전달할 줄 알겠지. 내가 이 회피가 높아질 때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혹은 상대방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인지하려고 노력하는 안정형들은 그런 것들이 좀 되겠지. 혹은 그런 것들이 덜 느끼거나 아예 안 느낄 순 없어. 인간이니까요. 인간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눈을 내리까리는 이유는 지금 거의 30시간째 눈 떠 있는 거라서 눈알이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밑을 까는 겁니다. 화면 보면 눈이 좀 시큰해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안형이고 회피형이고 일단 그거는 둘째 쳐. 내가 중요하잖아. 내 인생에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불안에 떨고 회피를 하고 내가 힘들잖아 사실 그거. 내가 그 애착 유형에 계속 그 족쇄로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 전 힘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쁜 사랑만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내가 너무 싫기도 하고 또 애착 유형에 내가 휘둘리는 나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불안형이라서 불안이 높지만 낮아질 수 있다는 그거. 그 희망이 가능성으로 한번 느껴져. 가능성이 반복이 되면 당연한 일이 돼요. 가끔 제가 브이로그나 어디서 말할 때 있지만 희망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그 희망이란 건 가짜 희망, 진짜 희망이 있는데 진짜 희망은 노력하는 희망이거든요. 가짜 희망은 상상만 하는 희망인데 그건 진짜 가짜예요. 그거는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저도 아직도 사실 마음속에 주홍글씨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도 그렇게 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기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불안, 회피, 평생의 주홍글씨로 우리가 안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도 내가 안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1%의 희망. 근데 그 희망을 한번 경험하면 가능성이 된다는 거 진짜로 믿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정형이 최고야 라고 말한다면 진짜 최고긴 해요.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는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재밌어지는 거야. 그래서 안정형이 되는 게 좋습니다인 거예요. 안정형인 여자가 연애시장에서 좋은 매물이라서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렇게 타인을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불안이 높고 회피하고 싶고 그런 순간들이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주의자가 아니라서 행복해야 돼. 행복한 삶이 최고야. 작은 행복을 자주 느껴야 돼.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재밌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행복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행복 회피. 졸려. 자야겠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희망을 가져요. 근거 없는 희망 딱 질색인데 근거 있습니다. 또 이런 재미없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